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 하니?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에 오니 아이들도 저도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저는 좀 뚱뚱한 편이에요. 키도 작고 그은한 쌍꺼풀도 없어요. 엄마는 자연산 눈이라고 좋다고 하시지만 저는 제 눈이 작고 길어서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 꼭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제 성격도 고민이에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없이 참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주관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저를 사랑하게 될까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건을 살 때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골라 사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는 더 힘들겠죠?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갑자기 물어보면 글쎄라고 말하면서 심각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10대가 되면서부터 누군가의 아들과 딸, 누구의 누나, 선배, 친구가 아닌 스스로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성격 발달 이론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정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감이 잘 형성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른이 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고립, 불안, 저항 등을 경험하며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는 바로 이런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질문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과도기인 것이죠.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닌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매우 중요한 발달적 시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활동은 나는 뭐뭐다 라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A4 용지나 빈 노트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 학생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대한민국 경기도 어디에 사는 어떤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이다 라고 써보는 것이죠. 계속 나에 대해 생각하면서 써나가다 보면 참 내 모습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들이 멋진 나로 발전해가는 기초 체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아 존중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인데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일이 있나요? 어쩌면 외모에 대한 기준도 자신의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회의 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이쁘고 못났다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기준이라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비교하기는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외모나 유전적인 성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성형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외모를 고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마음의 병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I Feel Pretty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르네는 뚱뚱한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어떻게든 본인부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모두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금 전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모습인데요. 르네는 거울에 비친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합니다. 머리를 다친 게 분명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자신을 멋진 몸매의 소유자로 착각하게 된 르네는 이전과 다르게 거침없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결과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화장품 회사의 본사에 근무하게 되고 자신감 충만함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게 되죠. 그러나 출장 중에 다시 머리를 다치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장품 제품쇼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면서 이전의 자신처럼 모든 면에서 자신 없어하는 대중들을 향해 소리치며 말합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이죠. 르네가 달라진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바로 남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소중한 생명이었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복제품도 없는 only one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무리 많은 형제들이 있어도 부모님에게는 각각이 귀한 자식들이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당연하지.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화가 나는 것도 내 스스로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잃어버리곤 한다는 게 문제죠.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동화 중요한 사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바로 너라는 거야. 예전에 너는 아기였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어린이고 앞으로 더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어. 하지만 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너는 바로 너라는 거야.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나는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만 소중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비교하는 마음은 참 사람을 어렵게 해요.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반대로 자신감이 없어지죠. 대신에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만 더욱더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마음의 불행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왜냐? 비교하느라 남만 쫓다 보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로 남들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교하기가 항상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나보다 못한 상황을 비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죠. 간단해요. 나는 그냥 멀쩡한 운동화가 있는데도 새 신발을 원하지만 어떤 친구는 다 떨어진 운동화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감사해야죠. 반대로 나보다 나은 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이를 통해 강한 동기를 부여받고 발전적인 계기로 삼는 경우도 있죠. 아까 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운동화를 이미 다른 친구는 신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 오르면 새 운동화 사주세요. 이렇게 목표가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의 주관적인 속성에 대한 비교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만으로 비교하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성격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자신을 더욱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자존감을 낮아지게 해요. 자, 그럼 1인칭과 3인칭으로 비교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눈으로, 바로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인칭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라고 이름 붙여 볼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3인칭 관점으로 세상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는 3인칭 관점은 진짜 나의 눈으로 보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율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자율성을 방해하고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쉬운 활동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고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즉, 난 아니지만 타인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원해서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인지 구별해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그 중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에는 동그라미, 타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X, 잘 모르겠다면 세모로 표시합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어디에 두었는지도 잘 모른다면 그건 내가 진짜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쫓아서 샀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비교하는 습관을 고이 접어두세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죠. 그럼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셀프 비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과거의 나에 비해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 그럼 어떤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미래의 나의 모습을 현재의 나와 비교해서 발전된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상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지금부터 용기 내서 표현해 보세요. 그렇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차가운 눈초리로 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설적인 방법이 아닌 부드러운 나 중심의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 참 서운하더라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불편했어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나 중심의 표현법을 쓰다 보면 친구들도 아, 저 친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맞아, 난 달라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의 다른 모습도 함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아존중감은 향상될 수 있고
여러분 모두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아 정체감이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느끼는 자기 개념입니다. 이것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외모나 경제력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내 안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러워하지 마. 비교하지 마. 나는 나야. 그리고 내가 소중하듯이 친구도 소중하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